윤석열의 두 번째 헌재 출석에서도 초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을 2년 반 만에 이렇게까지 무너뜨린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오죽하면 헌재 재판관들까지 답변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국힘의원들까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왜 싹 다 처벌받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에서 00시 35분경에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증인이 이런 말을 곽종근한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곽종근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주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안하고요. 청구인 대리인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 전 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상황이 급박해지자 출동한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한 걸 곽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김병주 의원이 의원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담당했던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자신의 증언이 맞다는 걸 확인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한 팀인 듯 부하 탓을 한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투입한 병력도 280명으로 소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과거 계엄과 다르게 소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결국 25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윤 대통령에게 30명을 더하자고 해 280명만 국회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탄 역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를 하지 말라고 해 통합 보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검찰 공소장 내용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2월 3일 국회에만 특전사와 수방사, 경찰을 통틀어 2,400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부정선거 수사 등을 위해 선관위 관련 장소에 투입한 병력을 모두 합하면 총 4,700명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 내내 자리를 지키며 모두 5차례 직접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내놓은 새로운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입니다. 계엄 관련 사령관들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자 요원이라고 강조한 건데 곧바로 바이든 날리면 시즌2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그렇다면 국회 본회의장 안에 심어둔 요원이라도 있었다는 말이냐며 그렇다면 그자들도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날 본회의장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나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을 말하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탄핵 심판이 장난이냐며
이 와중에도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소속인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더니 이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거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라고 일갈했습니다. 문 전 대변인은 내가 국힘 대변인 때 방송 나가서 바이든 날리면 들었을 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기억이 생생하다며 민주당 패널이 방송 끝나고 원래 여당이 힘들다며 위로해주더라. 당시 트라우마가 되살아난다고 한탄했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이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계엄을 실패했다. 저는 뭐 실패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렇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 계셨지만 이게 뭐 오래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인식 자체가 그 다수당의 어떤 그런 폐악질 이런 어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뭐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경고형이었다면 네. 그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형이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죠. 알겠습니다. 이 그거는 실패한 지휘관님만 이유에 알고 대해서 저는 그날 뭐 시민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경군하고 이걸 막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막은 덕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장에 동원됐던 군인들이요. 정혜 혹시 본인 수사기록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인 수사기록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 그 수사기록이요? 영관급 장교들 진술의 내용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영관급 장교들이 이날 자신들이 무슨 임무를 받고 여기 가서 뭘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동 지시를 받고 갑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총을 들고 상대에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이런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고. 그래서 상당수 군인들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요인이 아까 그런 덕도 있지만 저는 못지않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증인이나 피청구인이 이 계엄에 말하자면 실행 인력으로 동원했던 이 군인들조차도 이 계엄의 명분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계엄이 무슨 실패한 계엄이라고 소추인 측이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현장에 와 보니까 맞닥뜨린 상황이 국회라는 이런 민주 정체라는 것 때문에 군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다 우리 지금 실무급의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하거나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어차피 국무회의를 열어야 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거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딱딱 끊는데, 이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군인도 그 정치적 소신과 입장이 다양하고 민주적인 어떤 철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으세요. 잠깐만 있으세요. 정영식 재판관님 질문하시죠. 예. 제가 몇 가지 김영호 증인 제가 몇 가지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12월 3일 날 22시 17분경에 이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였을 때, 다 모였지 않습니까? 네. 이때 11명이 모였을 때 이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아니, 그 문건을 대통령님 하신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그게 의안이었기 때문에 예. 의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죠. 그거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상계엄의 내용, 실체적인 요건이 충족됐는지 심의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일시는 언제 한다, 그리고 시행지역은 어디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포고문을 아까 다 줬다는 것이고. 네. 그 재판관님 말씀하신 그 1번 부분은 그 별도고요. 2번부터 밑에 거는 다 계엄 선포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그 했기 때문에 다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번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전에 계엄을 하기 전에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를 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시 또는 사변 또는 그게 이에 준한 비상사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돼서 행정, 사법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도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계엄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얘기했지만 11명이 다 모였을 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다음에 국무회의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종하기 위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누가, 제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언제? 모였을 때 11명이 모였을 때.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을 안 했다. 네.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 박완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계엄 선포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이제 계엄사령관 네네, 박완수 이렇게만 돼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다. 그것이.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 선포문,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를 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그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군 병력이 이게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어떤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 저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자꾸 체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서 말하자면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해.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인이 얘기할 때 동정을 파악하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체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려고 그러면 체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는 그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동정을 감시해라라고 그렇습니다. 했다는 말은 네.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체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묻는 거예요. 동정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예.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겠냐 그래야만 체포조 운영이 되니까 그랬더니 아마 적어도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너 시간이면 그때가 통화했던 게 22시 30분 정도 됐는데 새벽 2시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